네, 오늘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네, 올여름도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회몽초정은 65강 차례입니다. 그런데 65강을 보니까 129가 별하고 130과 양생결이에요. 그런데 양생결은 의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겁을 먹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그냥 읽고 연구해 보니까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예전에 제가 좀 더 이른 나이에 뭐 잡학을 좀 익힌 적이 있어요. 수지침이라든가 또 명리학이라든가 또 성명학 뭐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다 동양학으로 그 음양 오행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한문을 또 배우기도 했고 음양 오행을 몰라서는 아니 되는 입장이라 뭐 그렇게 저렇게 젊은 날 다행히 익혔던 것이 많이 이 양생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덤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그 양생결 때문에 음양오행을 익히고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름 옛날에 익혔던 그 오행을 이제 제가 도표를 작성을 해서 저의 쪼잔한 실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로 해요. 네, 아시다시피 오행은 목화토금수이잖아요. 네, 근데 오행을 알려면 일단은 우선 상생과 상극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은 서로 살려주는 기운이 상생이죠. 우리가 흔히 기업들끼리 윈윈 하는 정책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상생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주 상극 관계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오행에서 나온 말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상생은 이렇게 순행이 상생이에요. 이렇게 한 칸씩 돌아가면은 살리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생자를 붙여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요. 그래서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불을 살리죠. 또 불은 또 다 타고 나면은 흙이 되죠. 또 흙은 또 다시 그게 이제 더 단단히 뭉쳐지면 또 돌이 되죠. 돌은 곧 쇠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쇠가 또 쇠 틈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금생수 물이 나오죠. 물은 또 나무를 키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이라고 하고요. 상극은 서로 이제 이기는 거야. 누군가가 이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극자, 이길 극자를 써서 목극토 이렇게 한 칸씩 건너면 돼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그러면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 위에 서 있으니까 또 흙은 물을 이기고 흙은 물을 흡수하죠. 흡수하고 또 때로는 댐을 건설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또 수극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그리고 또 화극 금, 불로 그 쇠를 녹이죠. 금극 목, 도끼자루로 나무를 베죠. 뭐 이런 관계가 상극 관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음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목화는 이렇게 처음 이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양기라고 해요. 그리고 금수는 음기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 됩니다. 토는 항상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절로 나누면은 봄, 여름은 목화 기운이고 가을, 겨울은 금수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운 쌀쌀해지는 게 가을, 겨울이 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봄, 여름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역이라는 말이 있죠. 주역. 우리가 역을 배운다. 역경. 바꿀 역자거든요. 시우리 자가. 그 바꿀 역자를 풀이하면은 날일 하고 달월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날일하고 이게 말물자가 달월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 뭐냐면은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나면 해가 뜨고 계속 바뀐다 해서 바꿀 역자거든요. 그래서 역의 의미가 이게 봄 사계절이 어때요? 고정적이지 않죠. 계속 돌고 돌죠. 그래서 그런 기운을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배우니 어째니 한 게 그게 바꿀 역자입니다. 그래서 계절도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달리 말하면 생장, 수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 기운은 태어나는 기운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토기운은 항상 이 기본 바탕에 흙이 바탕에 깔려서 생장 수장을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화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당연히 또 목은 또 방위로서는 동쪽, 화는 남쪽.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쪽을 남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쪽은 양기가 되고 서북 쪽은 음기가 되죠. 점점 기운이 찬 기운으로 쓰러져 가니까 그렇게 해서 추워지는 북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위가 토는 중앙으로 설정을 하고 그 색은 어때? 그 색도 이제 딱 느낌 오잖아. 그러니까 봄 기운은 청색이라고 하지만 이 청은 그린의 의미가 있죠. 네, 그 모든 만물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름은 뜨거운 거, 그 붉은색, 그리고 가을은 그 햇볕이 내리쬐는 아주 하얗게, 가을 되면 뭐 발할 정도로 햇빛이 쫙 내리쬐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그리고 겨울이면은 컴컴하게 저장한다 해서 거물 흑자의 표현을 했어요. 그 땅은 이제 누런색이라 해서 황이라고 하고요. 그 오상이라는 거는 오륜이라는 얘기예요. 오상과 오륜이 같은 말인데 우리가 오륜하면은 인의 예지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나누어 놓은 건데 동쪽 그리고 봄, 나무 이런 쪽은 목기는 인에 해당되고 화기는 예에 해당되고 그리고 금기는 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주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기는 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토기는 신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태조가 그 건국 초기에 사대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짓잖아요. 그 동대문의 현판이 뭐예요? 흥인문 있죠. 흥인문. 남대문은 숭례문이 있겠죠. 그러면 서대문은 돈의문, 또 북대문은 홍지문이 있죠. 지자에 해당되는 건 홍지문이 있는데 처음에 이 북대문은 그 숙청문이었다고 해요. 맑을 청, 삼수변에 푸를 청 있는 거.
그것도 이게 수기가 들었잖아요. 삼수가 들어서. 그 숙청문 또 그렇게 짓고 보니까 이게 북쪽은 이게 금수는 음기라 그랬잖아요. 그 양기는 남자를 의미하거든. 그 음양의 이치로 보면은 뭐 하늘, 땅, 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게 다 음양의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북쪽은 음기라서 그 북대문 쪽으로 여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은 그 좀 풍기문란하다 해서 그 기운을 눌러보려고 엄숙하게 누르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숙청문 이랬다가 청자가 좀 못마땅했나 봐. 어느 순간에 숙정문이 된 거야. 정은 뭐냐면 설립자에다가 풀을 청이거든. 이건 안정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엄숙하게 안정되게 어떤 그 음기를 누르는 그 지조가 있게 그렇게 지은 글 같아요. 그러다가 홍지문으로 이렇게 클홍으로 클홍 지혜지자 써서 홍지문으로 썼다고 해요. 그러면 토는 뭐냐? 보신각을 중앙에 놓고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오상을 가지고 지었대요. 네, 그리고 감정으로는 목기는 노함, 화는 기쁨, 토는 생각, 금은 슬픔, 수는 두려움 이렇게 지어놨어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잘 얘기를 해야 할 게 장기예요. 장기 우리가 오장 육부라고 하죠. 오장 육부. 근데 여기 지금 오장 오부요. 이게 장이야. 간, 심, 비, 패, 신. 저희가 수지침 배울 때 손가락으로 오른 엄지부터 간심, 비, 패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은 이렇고 부는 쓸개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이 부란 말이야. 그래서 오장 육부 하는데 오장 할 때 장기 할 때 장은 그 장은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응축이 돼 있고 저장을 하고 그래서 덩어리로 이렇게 딱 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뭐랄까 이렇게 찬 기운, 이렇게 차서 있는 기운. 근데 담이나 소장이나 위나 대장이나 방광은 설기 쏟아낸다 얘기야. 셀설자 쓰거든. 뭐냐면 기능이 담즙이 나오잖아. 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쓸개에서 담즙이 나와서 간을 도와준단 말이야. 그리고 소장의 역할도 뭐예요? 음식물을 위에서 위가 어때? 위가 또 잘게 부수는 그 위에 연동 작용을 해가지고 소장으로 내보내서 대장으로 또 내보내서 이제 변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방광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은 쏟아내는 기운이야. 그러니까 비우는 기운이야. 비워가지고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시 간심, 비패, 신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지. 이것이 찼다고는 하지만 비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서 또 쓸개한테 보내고 또 심장에서 소장으로 또 내려보내고 비장에서 또 위로 내보내고 위에서는 또 다 쏟아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비장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돌고 돈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뭐 나오는 물들이잖아. 이렇게 내보내는 거 부는. 그 장이라는 건 거기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면은. 그래서 장과 부는 찼지만 이렇게 실하지만 허의 기운이 있고 허하지만 또 실한 기운이 있다 해서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육부 그 오장 육부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 남은 부는 뭐냐? 삼초라는 게 있어요. 삼초. 그러니까 세 개의 초가 있단 말이야. 초자는
세추변에 이렇게 세추자에다가 불화변이야. 이게 탈초가 있었지. 이게 노심초사 할 때 탈초 있지. 그 초자인데 이거는 사실 이게 여기 있는 오장오부는 해부를 하면은 볼 수가 있는 것들, 이 물건들인데 삼초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서 그거는 그 육부에다가 집어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중하에서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상초는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물이나 아니면 숨을 이렇게 들이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입부터, 그러니까 뭐 후두, 뭐 또 편도 따라서 이제 심장까지 허파나 뭐 이런 쪽까지. 이거 폐는 허파죠. 그러니까 이거 콩팥, 그리고 오줌통 뭐 이렇게 하잖아, 우리말로 하면은.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호흡기 계통 위쪽을 상초라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 비장 뭐 이쪽 그 창자, 소장, 대장 여기까지는 그 소화기 계통이잖아. 그게 중초. 하초는 이제 방광, 신장 뭐 이런 쪽에 그 생식기나 뭐 그런 그 쪽으로가 하초란 말이야. 그래서 뭐 단전 호흡을 하니 하면은 하초의 기운을 따뜻이 해라는 등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육부긴 하지만 여기서는 보이는, 해부를 했을 때 보이는 오장 오부만 거론을 했어요. 이거 왜 길게 설명하냐면 양생결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기후는 봄은 당연히 바람으로 표현을 하겠죠. 여름은 뜨거우니까 열, 가을은 이제 말려서 거두어야 되니까 건, 겨울은 춥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차다. 그 습은 뭐예요? 토는 다 관장한다 그랬죠. 토 기운에서 풍열일 때는 봄 기운이나 여름 기운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줘야 돼요. 땅에서 이게 흙 기운이 이렇게 물을 자꾸 이렇게 돋아줘야 돼. 이쪽은. 그런가 하면은 건 한쪽은 뭐요? 점점 물을 적게 줘서 점점 가두어 가지고 겨울에 차게 가두어서 녹여 가지고 봄바람에 또 다시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 토기운이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맛으로는 이제 목기는 신맛, 그리고 화기는 쓴맛, 토기 단맛, 금기는 매운맛, 물은 짠맛. 네, 바다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오음 음계 배웠죠. 우리가 궁상각지우 하잖아요. 네, 그 각치가 목화에 해당되고 상우가 금수, 궁이 이제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치자예요. 이거는 사실 부르다, 부를 징, 징험할 징, 뭐 또 여기 저기 마음심이 있으면은 누를 징, 뭐 이렇지만 풍류라 하면은 치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저도 이제 그냥 그런 격가지들 공부할 때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순서대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 그래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입에 뱄어요. 이거는. 네, 이게 숫자로 이제 이게 사주 천간지지를 보면은 요 숫자가 요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도 나의 기질이 오행 중에 어떤 기질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기 그 태어난 해를 이렇게 만세력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를 딱 넣어보셔요. 그러면은 딱 떠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오행이 쫙 또 떠요. 그러면 내가 무슨 기운이 많구나. 오행 중에 무슨 기운이 많구나. 그 이름 지을 때도 나한테 부족한 그 오행의 기운을 넣어서 많이 졌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도 이제 수를 가지고도 그 점을 잘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질은 이제 봄은 생명력이겠죠. 여름은 말 그대로 저 뜨거운 정열, 또 가을은
모든 것을 거두어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울에다 물에 가두는데 그 얼음 어는 근데 물의 성질이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 네모난 데 당기면 네모나고 동그라면 동그랗고 그런 물의 성질은 위에서 아래로 이런 기운을 알고 계시면은 자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사주를 쳤을 때 천간지지가 다 나오거든요. 천간지지와 또 자기의 오행이 다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양의 기질인지 음의 기질인지도 다 보여요. 왜 여기 이제 천간을 보세요. 토기운은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당연히 흙이라는 거는 뭐예요? 만물을 다 수용하죠. 수용하고 다 거기서 품고 키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땅이라 얘기했잖아. 그 여자가 토기운이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은 천간을 보면은 천간은 우리가 10개죠. 그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대로 그렇게 하면은 갑은 이게 앞에 있는 갑, 병, 무, 경, 임은 양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로 보면 양간. 그러면 을정, 기, 신, 개는 음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럴 수가 없어요. 단 양간인 경우는 좀 뭐랄까 대범하달까 좀 씩씩한 편이고 이게 음간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고 좀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리학이 그게 미신이 아니라 통계학입니다. 몇천 년 동안 임상을 해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그 경우의 수를 많이 이렇게 임상을 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는 이렇더라. 저런 사람의 경우는 이렇더라.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신기하죠? 네, 뭐 서양 사람도 맞을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통계학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만뒀죠. 네. 그래서 이제 지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은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이게 목기죠. 인묘가 그러니까 진토는 목의 기운이 있는 거야. 인묘진 사오미 그 미토는 화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유술 그 술토는 금기가 있는 거지. 해자축 축토는 수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가 각자 4개가 이렇게 쪼갈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이 1월, 음력으로 1월이에요. 1, 2, 3, 4, 이게 자축인묘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인부터 시작해요. 1, 2, 3, 4, 그러니까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렇게 달력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 정도로 오행을 짤막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생결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